의대, 이과 전성시대, 결국 모든 공부는 닥수인가?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요즘 초중고 아이 학년을 막론하고 아이들 수학 공부, 수학 성적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데요. 오늘은 초등에서도 특히 중요한 시점인 초등 3학년과 5학년 수학 잘하는 아이를 만드는 엄마의 역할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기별 엄마의 역할을 꼭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바로 실천해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초등 때 수학 공부, 사고력, 심화, 선행 어떤 것에 더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와 문제집 선택부터 학원 선정까지가 가장 많은 학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수학머리를 깨우느냐, 과제 집착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어떤 식으로 남들보다 1, 2년, 더 나아가 3년 이상의 선행을 잘 다져서 목표로 하는 상급 학교로의 진학이 가능하게 할까를 고민하시죠.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수학의 기초 체력을 쌓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문제집을 많이 푼다고 빡센 학원을 여러 개 다닌다고 그런 능력들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에도 말이죠. 오늘 영상은 3, 5학년을 중심으로 한 수학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는 부모님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초3은 초 1, 2학년과는 달리 교과 수학의 중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되는 때입니다. 교과 수학이란 한마디로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수학 공부인데요. 1, 2학년 때는 교과 내용이 수세기부터 기본적인 연산 및 도형, 시계 보기 등 각 수학 영역의 기초만 다루었기 때문에 교과 외적인 부분으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교구 사용하시고 연산 문제지만 풀려도 교과 내용이 대부분 커버가 되었죠. 하지만 초3부터는 더 추상적인 수학의 영역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움직이고 꼽아가며 하는 수학 공부에서 연필로 종이 위에 하는 지면학습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물론 1, 2학년 때부터 문제집 중심으로 공부해온 아이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냥 단순히 문제집 하루에 2-3페이지 풀고 마는 단계를 넘어서서 교과서 문제집을 연결하는 안정적인 교과학습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가정에서 이 타이밍에 아이의 예습, 복습 체계를 교과서 문제집을 기본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예습은 아이 특성에 따라 깊이는 조절해야 하지만 모든 아이에게 필수입니다. 새로운 것에 흥미를 보이거나 기본 이상의 실력을 갖춘 아이들은 교과서를 평소 독서하듯이 쓱 가볍게 읽고 읽는 내용과 관련된 배경 지식들을 먼저 학습합니다. 문제는 풀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문제까지 미리 다 풀면 이 아이들은 학습에 흥미를 급격하게 잃어버리거나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수업을 시시하게 느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조금 늦은 아이다, 교과서 수준만 학습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반대로 수업 시간에 자신감을 느끼도록 교과서를 꼼꼼하게 읽고 문제들도 꼼꼼히 먼저 풀어보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흥미는 안다에서 오기 때문이죠. 다시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고 기본 이상의 실력을 갖춘 아이 얘기로 돌아오면 이 아이들은 교과서는 가볍게 읽는 대신 그 외의 학습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초3부터 활용할 수 있는 EBS 베스 사이트라든지 읽기만 해도 넌 수학스타, 만화 수학 교과서 같은 흥미로운 수학 개념 도서들을 읽히세요. 문제풀이는 미리 하지 않아도 배경 지식이 기반이 되어 교과서 문제 정도는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듣고 그 시간에 적용해보고 집에서 복습하며 응용해도 충분합니다. 이 원리는 선행을 하게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 수업을 듣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의 예습을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습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습이 수학 공부의 시작점이고 초3이 바로 수학 공부 방법을 하나씩 제대로 알려주어야 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수학 공부의 루틴이라고 부를게요. 예습 차원의 이 공부법은 아이가 수업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초 1, 2와 그 이후 수학 학습 난도 차이에 따른 간극을 중화시켜줍니다. 이런 단계가 있어야 수학 문제풀이로만 인식하고 급격하게 수학을 어려워하거나 흥미를 잃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또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아이에게 개념 설명이나 모르는 문제 설명을 직접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너무 쉬운 개념인데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 처음엔 답답하고 나중엔 화가 나서 M1 배우자 탓을 하게 되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은 여러분의 예상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특히 수학 머리가 좀 늦게 트이는 아이들은 나름 쉽게 설명한다고 하는데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 초3부터는 처음부터 아예 시도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 도서 또는 EBS 인강 또는 문제집에 있는 QR코드를 통한 설명 영상을 보게 하시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아무래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해주는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 훨씬 낫죠. 아이들도 잘 알아듣고 또 재밌어합니다. 전문가들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시는 것, 이것도 여러분이 하실 역할입니다. 복습은 배운 내용을 문제에 적용해보며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초등 1, 2학년 때 하루 2페이지 풀기 이런 식으로 수학 공부 습관을 만드셨다면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학교나 학원에서 수학 수업 받기 전날은 예습, 당일은 복습 이렇게 실제 공부와 집 공부를 연결해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주세요. 초등 고학년 이후에 실제 수학 학원에 다닐 때도 주 2, 3회 학원에 가게 될 텐데 가뜩이나 해야 할 공부가 많은데 수학 공부를 매일 하느라 힘 빼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매일 공부 계획을 세웠다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다른 과제나 숙제에 밀려 전날, 당일 하느라 대충 해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모든 공부를 전날은 예습, 당일은 복습하도록 습관을 들이면 전체 과목 공부가 균형 있게 굴러갈 겁니다. 이번에는 초5 아이가 해야 할 수학 공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딱 두 가지만 꼽자면 교과심화와 중등 선행 준비입니다. 교과심화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 많이 말씀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동안 아이가 거부해서 또는 시키니까 억지로 하기는 하는데 넘쳐나는 오답과 틀리면 혼나는 상황 때문에 시키기 곤란하셨던 분들이라도 초5부터는 늦어도 교과심화를 해야 합니다. 단 심화의 기준을 최상위 수학률을 해야 하느냐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우리 아이 평소 수준 플러스 1입니다. 그게 뭔지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가 풀고 있는 문제집 출판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지금 풀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위의 문제집이 뭔지 친절하게 설명해 놨을 겁니다. 그걸 사오세요. 그리고 아이가 그나마 좀 푸는 단원부터 풀리시면 되는데요. 모든 문제 다 풀리실 필요는 없고 그 문제집에서 응용, 심화, 서술형 이런 식으로 표현된 문제만 풀리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집은 문제집 안에서도 상중하 문제 난도가 나뉘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수준 플러스 1 문제집이라고 해도 하 난도 문제는 우리 아이가 풀기에 쉬워요. 그런 문제는 굳이 풀 필요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그럼 그 문제집 안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의 개수가 확 줄어들겠죠. 그것만 완벽히 풀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어렵다고 하기 싫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하루 푸는 문제의 개수를 줄여서라도 꼭 풀게 하세요. 좀 어려운 문제를 거부하지 않고 하나씩 맞춰가는 성취감이 중등 수학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 푼 이후의 오답에 관해 관심을 두세요. 저는 사실 문제를 풀고 난 후 진짜 수학 공부의 시작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틀린 문제는 최소한 3번은 풀어야 하는데요. 채점 후 1번, 또 틀린 문제는 당일 잠들기 전에 1번, 또 틀린 문제는 그 주 주말에 1번 더입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틀리는 문제는 오답 봉투 안에 넣으시면 돼요. 아이 중에 어차피 반복해서 풀면 답을 외워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중등까지는 그렇게라도 해야 최소한의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쌓이게 돼요. 그런 공부만 하면 고등 때 다 무너지지만 그런 공부도 필요합니다. 수학도 어느 정도의 암기는 필요하니까요. 이런 오답 학습 체계도 초5 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이 시기 놓치면 이제 아이가 말 안 들어요. 사춘기 오기 시작하면 옆에서 아무리 말해도 귓등으로나 듣고 결국 싸움만 됩니다. 그때는 그냥 두세요. 내 생각대로 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내 말 듣자. 그때는 내가 책임지고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 알려주겠다. 그때는 내 말 듣는 거다. 이렇게만 다짐 받아두시고요.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 알려주세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여러분의 학습 스케줄을 잘 따라 할 때 이때가 공부 시간 확보의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초5의 필수 수학 공부 시간은 전 학년의 1.5배입니다. 학원 숙제 포함해서 전체 수학 공부 시간으로 생각해 주세요. 아이마다 다르지만 대충 그래도 최소 공부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이런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학년 곱하기 30분이 적정 시간입니다. 5학년이면 150분, 2시간 30분이네요. 많다고요? 아니요, 기본이에요. 근데 이걸 매일 하려면 부담일 수 있죠. 아까 초3부터 전날 예습, 당일 복습 이런 식으로 수학 공부 루틴 및 패턴 만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격일로 2시간 30분 정도씩 공부하고 예습하는 날은 30분 이내로 끝내는 공부로 계획을 짜면 충분히 공부 시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중등 선행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나와요. 여러분의 역할을 이렇게 시간을 조정하면서 필요 없는 공부는 걸러내고 꼭 해야 할 것들의 우선순위를 조정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인데요. 실천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뚝심 있게 쭉 밀고 가시되 바로 아이가 적응할 것이라는 큰 기대는 내려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고 또 우리 아이가 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 중 지금 우리 아이 수학 공부에 빠진 것은 없는지 보완해야 할 것은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겨울방학 끝나가는 이 타이밍에 아이와 잘 의논하셔서 2월부터 조금씩 훈련 시작해 보세요. 3월부터 하면 늦습니다. 응원할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